안녕하세요. 182차 한림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2024년 전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작년에 이제 상장한 가장 큰 국내에서 가장 큰 전시 회사죠. 메세 이상의 이상택 부사장님을 모시고 지금 보이시는 이 제목과 같은 형태로 2024년에 전시 산업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상택 부사장님께서 저희 학회라든지 이런 데 종종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 갖고 되게 발표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를 하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 네. 한 대표님도 들어오셨네요. 그러게요. 그러시네요. 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마 마이크 끄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청중께서 직접 막 들어오시고 이러시네. 그러게요. 예, 네. 준비하신 내용 발표해 주시면. 네, 예, 뭐, 제목은 거창하긴 하나, 지난주 한신자 대표님 발표하신 내용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되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역시, 같은 동네에서 일을 하니까 생각이 비슷하구나, 이런 네네.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우리 구성원들하고 한 번씩 이렇게 이상 캠퍼스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자료 조사해서 발표하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구성원들한테 내년 이후에 트렌드가 어떨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만든 자료고요. 같이 한번 공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내용이니까 짧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비드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자료를 몇 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까지는 거의 97% 정도 네. 2019년 대비해서 완전히 음.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음. 원래 2024년 상반기에는 거의 100%다 넘어갈 걸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비드의 영향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부분 다 일치되는 의견인 것 같고. 음. 근데 조금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이게 UFI 글로벌 네. 엑시비션 빅데이터에서 나온 내용인데 음. 조금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들이 몇 개 있어요. 음. 첫 번째가 디지털, 그다음에 경기 정보, 음. 그다음에 내부 경영 위협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경영과 관련되는 어떤 내부적인 리스크 요인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 그다음 경쟁 이런 요인인데 좀 재밌는 건 디지털에 대한 영향이라 코로나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크게 많이 관심도 올랐어요. 산업 이슈로. 그런데 반대로 세계 경제 전망이나 내수시장 경제 현황에 대해서는 코비드 이후에 오히려 줄었어요. 음. 여기에 대한 음. 이슈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세계 경기가 낙관적이지 않다. 내수 경기가 낙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시 산업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비관적인 것 같아요. 음. 내부 경영 위협도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 내부 경영 위협 안에 지난주 그 한 대표님 말씀하셨던 인적 자원과 네. 관련되는 네. 인력 문제. 이 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음. 그 다음에 뭐 지속 가능성 관련되는 거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전시 산업 내 경쟁에 대해서는 오히려 코비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일편 생각하기에는 전시 회사 오거나이저들끼리 또는 PCO 회사끼리 경쟁 때문에 산업이 많이 힘들다라는 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예예. 근데 막상 코비드를 지나고 보니까 음. 경쟁이 본질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쵸. 예. 그 경쟁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경쟁 같지만 사실은 그 전시 회사 또는 PCO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음. 독점적인 어떤 경쟁력, 그 음. 경쟁력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경쟁이 아니고 살아남더라는 거죠. 잘 네. 되고. 음음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재밌는 음. 고요. 그다음 보시면 근데 어, 아까 네, 여기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부장님이 여기 이제 "디지털 영향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디지털 영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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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디지털 영역이 커진다라는 거 표면적으로 알긴 하지만 음, 전시는 사실 메타버스라든지 뭔가 음. 온라인 전시 이런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하라는 게 네.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걸 디지털로 하라고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음, 여기 디지털라이제이션 안에는 네. 전시회의 체험을 훨씬 더 증강시켜주고 음, 오프라인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하이브리드로 또 혼합시키는 것. 음. 또는 애플리케이션, 전시회를 경험하는 사람들 애플리케이션, 네. 소통하는 방식, 그다음 어, 마케팅, 어, 어. 모든 요소에서 음, 과거에 오프라인적 요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디지털화로 네. 옮겨간다는 뜻이지 네. 네. 전시회 자체가 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여기 또 나오는 게 이게 코비드 패러독스라고 해서 가상 전시가 대면 전시를 대체할 거냐? 그렇다 내지는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6%밖에 안 그러니까요. 네. 돼요. 예, 오히려 대면 이벤트의 가치 확인을 확실하게 확인했다. 네. 중요성을 확인했다가 68%. 음, 음. 상당 부분 인정한다라고 23%. 그래서 91%가 음. 되려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는 맞아요. 대면으로 해야 돼. 네. 아니면 이벤트는 대면으로 해야 돼. 이런 네.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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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준 우리 산업의 선물이죠.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다음 새로운 이슈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게 내부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상당 부분 음, 내부 경영 문제를 언급하고 그 경영 문제 안에서 음. 뭐 작은 부분이나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조정보다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게 휴먼 리소스. 네. 이건 공이 전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음, 이 종사하시는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이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음. 그 외에 이제 세계적인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트렌드죠, 지금. 네. 예, 그다음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다른 미디어와의 경쟁. 이게 이제 다른 미디어라고 하면 보통 마케팅과 관련해서 퍼블리싱하는 유튜브라든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음. 이런 것들 전시에 보여주는 것들 대체하는 어떤 시장들 네. 미디어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내수 경제나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우리 음, 줄어들었죠. 네. 이런 네. 것들은 세계 경제 전망이나 내수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만큼 불경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그래요. 음, 기대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향후 5년간 사업 발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요소는 뭘까요? 에 대해서 가장 많은 답변이 나왔는 게 고객의 변화한 음, 기대, 음, 만족도가 느끼는 만족도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화되고 음. 파편화되고 현지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 또 지적되는 게 이게 인원 스태프 관련된 네. 네. 인적자원, 네. 그다음 디지털. 음,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같은 문제가. 인력과 디지털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조사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몇 가지 보고서하고 국내에 나오는 전망하고 몇 가지를 추려서 보니까 한 10개 키워드가 되던데 그중에 이것저것 관련되는 걸 좀 추리고 나니까 요 5가지로 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후에 어떤 전시산업과 관련되는 키워드를 압축을 하면 첫 번째가 디지털, 그다음에 인력, 음, 세 번째가 코스트 비용, 네 번째 개인업. 네. 이게 만족을 시키는 방법, 획일화된 어떤 컨텐츠가 아니라 네. 다양한 사람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의 다양성, 네. 네. 그래서 개인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 5가지가 아마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보는 또는 저희가 어, 그 잠깐만 네. 네. 저희가 그 어떤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음, 앞으로 꼭 생각해야 될 키워드들을 이 5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네.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를 좀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키워드 관점에서 음, 몇 가지를 바라보니까 첫 번째
디지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시회의 융합 이런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 산업에 아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가상현실, AI, 라이브 이벤트 같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음,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디지털화의 영향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 라이브 다음에, 쇼 같은 게. 예, 특히나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 시각화. 음, 현장에 갈 수 없는 현장을 전시장으로 그대로 끌어와서 같이 보여주고 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섞어서 네. 구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실시간 시각화나 이런 시장은 앞으로 평균 15%씩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세가 유력합니다. 뭐 디지털 전시가 계속 대면 전시를 보완할 거라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광고, 서비스 이런 쪽에서는 디지털화가 상당 부분 계속 전이되고 있어요. 네. 그 저희도 사실은 전시를 하는 회사지만 짧은 기간에 저희가 이 전시회를 많이 성장시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저, 기술, 디지털에 대한 자산, 네. 인적 자산 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저희 맞아요. 산업에서 접목을 되게 많이 시켰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저희한테는 하나의 큰 경쟁력이 아니었을까. 실제 그 쭈쭈쭈 앱 같은 것들이 되게 예, 이렇게 시너지를 많이 주는 효과가 있나요? 예, 크죠. 아주 크죠. 저희가, 뭐, 사례를 한 개 들면, 그 애플리케이션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개발을 하는데, 네. 쭈쭈쭈 앱에 들어와 있는 그 회원이 벌써 한 30만 명이 넘습니다. 다운로드가 어, 40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쭈쭈쭈 앱을 통해서 입장권 구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벤트, 그 다음에 음, 사료 샘플 받아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고, 그 네. 다음에 지난번 메가주를 할 때는 그 디지털 맵을 넣었어요. 아, 전시장에. 전시장 디지털 맵을 넣어서 아, 그 어, 전시장에서 들어가서 쭈쭈쭈를 통해서 음, 제품 검색하면 그 제품이 부스, 위치되어 있는 그치. 모든 업체들, 그 어, 다음에 이벤트 하는 업체,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계속 그 쭈쭈쭈라는 어, 앱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상당히 좀 높여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디지털과 관련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강화하고 투자를 하려고 계속 음, 생각 중이에요. 음. 그래서 아마 그 오프라인 전시가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나 오프라인 전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음, 그리고 그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음, 것들이 디지털로 많이 구현될 것이다. 음, 거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아, 제가 혹시 그 몇 세 이상은 디지털 네. 투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퍼센티지 이렇게 분배하고 따로 계신가요? 들고 있지는 않은데 아, 인력 포션에서 한 20에서 25% 정도 저희는 IT 쪽으로 배정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엄청 크네. 그래서 총 이게 코스트, 사실 예, 우리 국내 일반 주최자들은 사실 네, 그렇게까지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진 않는데 이제 몇 세 이상이 갖고 있는 원래 이제 태생적인 부분도 있고 장점인 네, 거죠, 되게. 근데 네. 이게 과연 우리 전시 주최사, 민간 주최사들이 이만큼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성급하다 내지는 조금 극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 이 네, 키워드에서 인적 자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디지털입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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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라서 이건 디지털은 어떻게 진짜 보면 해야 앞으로 된다. 인적 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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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네, 다행스럽게도 네. 저희는 그런 리소스를 미리부터 좀 갖고 있는 갖고 거죠. 있었고 네, 네, 그런 경쟁력이 전시회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빨리 네, 디지털화로 네, 이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앞으로 우리 산업에서 이 음, 코스트 증가의 문제, 음, 그다음 인적 자원 문제, 그다음 음.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 문제 그쵸, 그쵸. 전부 이 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디지털이라는 건 안 맞습니다. 붙을 수 없는 상황. 지속 가능성도 마찬가지죠. 뭐 친환경, 예, 맞아요. 예. 음,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음. 디지털 전환과 물려 있다. 네, 마지막 말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 다음 보시면
독특하게도 글로벌리하게 그 디지털 기술이 전시회와 융합된다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네, 상당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예.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좀 낮아요. 맞아요. 예. 유럽 기껏해야 뭐 모바일 앱 네. 정도까지가 지금 이제 와 있는 단계라면 네. AI라든가 버추얼 리얼리티 VR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또 음, 중국, 한국, 일본 같은 데서는 구현이 되고 있다는 음, 거죠. 음, 그다음 보시면 저는 사실 모터쇼와 IT쇼를 음.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어, 왜 모터쇼가 쇠락을 하고 IT쇼가 성장을 하느냐? 음, 이건 우리 산업 전체에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과거에 우리가 모터쇼에 가보면 네. 생각하는 모터쇼에 가는 이유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 예, 예. 디자인, 그 다음에 엔진의 어떤 성능, 그쵸. 미래차에 대한, 네. 성능,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응,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모터쇼에 가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였는데 음, 디자인이나 그 음, 성능 같은 경우에 음. 성능은 사실은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를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쵸, 그쵸. 그 배터리를 바뀌어버리니까 배터리쇼로 가버려요. 성능. 예, 예, 예. 그 다음 디자인이나 편의성은 아, 디지털로 가버려요. 예. AI나 자율주행이나 이쪽.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토쇼라고 하는, 우리나라 모터쇼들도 계속 쇠락할 뿐만 예, 아니라 그쵸. 전 세계 4대 5대 모터쇼가 미넨이죠. 프랑크푸르트가 인수한 미넨하고 제네바, 파리, 토크 디트로이트 이 5개의 5대 모터쇼가 전부 다 쇠락합니다. 네, 네, 네. 특히나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아예 완전, 완전히 맞아요. 예, 예, 그뭐 장소도 옮길 정도 응, 지금 떨어져요. 오히려 이제 CES를 라스베가스 모터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막 예, 참가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음, 다른 키워드하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저는 이게 디지털화의 어떤 결과로 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음, 이렇게 좀 맞습니다. 보여지고요. 디지털 전시회 같은 경우 다른 디지털 전시회는 계속 또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죠. 네, 그 대신 뭐 자동차 쇼는 저렇게 쇠락을 네, 하죠. 실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인데 이건 저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인적 자원 관리에 상당히 큰 그렇죠. 공도 많이 들이고 있고 지난번 작년에 같이 디스커션 할 때도 저희 네, 포럼 할 네, 때도 네, 이 문제 주제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마이스 PCO 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직한 사람들 또는 이직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연봉, 음, 과다, 음, 비전 네, 이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네, 네, 네. 저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죠. 네. 그래서 매년 이 책의 테이블 자체를 올리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업무 과다 이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음, 몇 가지 뒤에 나중에 설명을 좀 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그 음, 다음에 비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직원들에게 줘야 될 비전이 뭔가. 음, 코로나 시기에 특히 경험과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떠났죠. 네, 떠나면 그때 또 양성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행사 전문가 인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스 사업체 65.6%가 현장형 전문 수급 인력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네, 네. 지금 저희도 전시장 현장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 장치나 디자인 쪽 인력이 되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네, 디자인이 지금 엄청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우리 경영에 큰 프레셔로 다가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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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 인적 자원 관리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음. 아까 말씀드렸던 어쩔 수 없이 그 디지털화, 네, 요소 가져와서 직원들에게도 업무적인 부담도 디지털을 통해서 줄여줘야 되는 그렇죠. 모바일이나 항상 환경 자체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일을 해서 따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도 일을 끝내고 갈 수 네, 있도록 예, 예, 예. 그런 환경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좀 다양성이 포용성이 인정돼야 되는 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인도 출신하고 중국, 아, 베트남 출신 직원을 채용하려고
제가 어, 했습니다. 이제 인도 어, IICC가 있기 때문에 인도 직원, 그렇죠. 인도는 하셔야죠. 네. 예, 그래서 글로벌 영역의 비즈니스를 하는 이상 글로벌 음, 인력을 채용해야 될 것 같아서 음, 거기에 대한 좀 다양성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어. 또 하나는 약간 스펙트럼을 넓힌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과거에 회사에서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하잖아요. 네, 모두 성실해야 되고 모두 창의적이어야 하고 모두 열정적이어야만 네,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연봉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뭐 그, 구글이나 이제 음, 선진 기업들 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해요. 열심히 창의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해서 승진하고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요. 음. 대신 나는 그냥 워라밸을 가지고 업무 시간에 충실하면서 음. 나는 내 속도를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음. 그 사람도 존중받아요. 네, 그래서 회사 안에서 어,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스펙트럼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속도가 급여의 테이블이 인정되는 되게 다양해야겠네요. 테이블이 다양한 거죠. 어, 노동의 시간도, 그 다음에 노동의 방식도, 그리고 음, 자기가 지향하는 열정도. 음, 그래서 모두가 열정적이고 기획을 잘하고 그리고 리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음, 리더의 그룹에 들어가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경쟁을 하고 하고, 네네네.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 그 주어진 네. 시간에 열심히 하고 나는 퇴근해서 내 삶을 더 즐기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 또 거기에 맞는 그룹에서. 잡의 네, 디스크립션을 주는. 네네네.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경주마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음, 누구는 열심히 달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음, 그걸 업무를 주고 어, 나는 안정적이고 네네. 면도 덜 받고 먼저 네, 나는 팀장 안 해도 어, 그냥 오래 다니면서 음,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거기에 맞는 속도를 맞아요.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 그게 회사에서 어떤 기준의 다양성을 가져야만 어, 좀 직원들이 만족하고 떠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 비용 문제는 뭐 확실하게 증가하겠다고 하는 게 거의 한 뭐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인건비 확실하게 자체가 올라가니까. 인건비 자체가 올라가요. 네, 금리 인상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비용 코스트 한년 문제는 가장 큰 문제로 맞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첨가적 경험과 만족. 음, 뭐 요즘 뭐 웰니스 이거 되게 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자, 네네. 보는 사람들이 이거는 블레저, 오케이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시회나 이벤트의 성격이 단순하게 비즈니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참가자들, 관람객들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음, 경험과 다른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음, 다양성 이런 음, 것들이 음,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음, 휴먼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Next Generation Event Goer라고 해서 음. 차세대 그 이벤트에 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 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 있는 연결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표준화된 경험보다는 개인화된 경험을 추구한다. 네, 네, 같은 자리에 있긴 하지만 경험은 다르게 느끼기를 원한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을 할게요. 일률적인 이벤트 전략에는 이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화된. 네. 예, 이분이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리드 엑스비션에서 매핑 이벤트 전이라는 네, 네. 기술을 갖고 그 음, 참가자들에게 상당히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을 선호하고 고객 선호하는 행동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최적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서 네, 네. 제가 손주범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게 그래서 아, 네, 리드의 자료를 좀 달라. 제가 네, 발표를 좀 네, 하겠다 네. 그러니까 손 대표님이 저한테 오히려 그 어디서 봤어요? 그러면서 자, 이거, 글로벌에서 보신 네.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손 대표님한테 자료를 못 받았는데 아, 나중에 손 대표님 초청해서 여기에 네. 대해서 좀 꼭 좀 발표를 좀 아마 해달라고. 그런 걸 거예요. 저기, 그, 전이 매핑, 전이 매핑이 이제 고객 경험 여정 만드는 거여서, 네네. 이제 네. 실제 뭐 컨설팅 하는 쪽에서 많이 몇 년 전부터 쓰는 방식이거든요. 네. 페르소나를 몇 개를 정해놓고, 네. 페르소나별로의 여정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난 되게 관심 있고 네, 궁금했는데 그래서 손 네. 대표님이 별걸 다 관심 있어 한다 그러시는데 아니, 이거 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전시회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네. 기회가 손 되면 대표님 또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게 이게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도라는 키워드의 관점에서 저는 E3를 봤거든요. 음. 이슬이 E3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 네. 없어졌잖아요. 네. 원래 네. 해됐는데 그걸 대체하는 게임이 게임스컴이에요. 음. 그 E3는 징후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세계 3대 쇼가 E3하고 게임스컴 도쿄 게임 쇼인데 네. 게임 네. 네. 근데 E3가 이제 콘솔 게임 위주로 대기업들이 음. 나와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2010년대 중반부터 이게 점점점 그 대형 게임사들이 자기네들 플랫폼이나 또는 음. 구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자체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점 행사에 나와서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 거예요. 어, 피로도도 높으니까. 어. 그래서 E3 입지가 사실 유튜브 때문에 많이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계속 자체 위주로 홍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 결정타를 맞은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전부 다 자체 홍보 플랫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이 안 되는데, 근데 그 반대로 게임스컴은 음.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음. 게임스컴은 특징이 뭐냐면, 음. 그 기업들이 자기 제품 론칭해서 B2B 행사를 하고 론칭하는 비즈니스 행사가 아니라 게임 이용자들이 이걸 즐기는 형태의 아, 행사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벤트 같이, 진짜. 예, 예. 느낌 다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체험에 대해서 음. 집중을 하고 있는. 음. 그러나 E3 같은 경우는 고객 체험보다는 음. 기업의 행사, 발표 행사, 네. 경쟁적인 B2B 행사로 초점을 뒀다. 어.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도 측면에서는 E3는 충족을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E3는 그렇죠. 져버리고 이제 게임스컴이 그걸 대체하는 네. 성장하는 걸로 네. 나타나. 그래서 제가 이거 E3와 게임스컴은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 개인화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네. 들어요. 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중요성, 뭐 D&I 예, 예. 중요성은 계속 음. 나오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ESG는 좀 environment에 초점을 뒀죠. 예, 환경 예. 쪽에. 네. 저희 대규모 대부분의 자본이나 음. 대부분의 뭐 어떤 연구 활동이 그 E 쪽에 환경. 집중이 돼 예, 예, 있었는데 예. 이걸 조금 이제 S 쪽으로 당겨온 게 이제 네. D&I죠. 예, 예. 저는 이 D&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인적 자산을 관리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국인이든 뭐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경력이 많든 적든 음. 회사에서는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그 기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급이 높다거나 경력이 많다고 해서 더 평가하고 월급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풋을 넣어서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시스템. 음. 이걸 가져야만 요즘 MZ 세대들이 네. 공평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D&I 문제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5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두고 가만히 보니까 네. 이게 다 맞물려 있더라고요. 음. 결국에. 음. 이 비용 증가의 핵심은 결국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인적 자원 관리 이슈는 다시 디지털을 통해서 그리고 DNR을 통해서 예, 예, 예. 그래, 참가자의 경험과 만족은 결국 디지털과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음. 이렇게 이 5가지 키워드가 결국 물려서 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원래 이 키워드 5개 음. 선정을 하고 네. 좀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디지털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귀결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비용이라든지 인적 자원 관리라든지 개인화된 마케팅이라든지 다 디지털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주최사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로의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아직은 수준이 조금 낮은 듯한 느낌이 들고 이거를 어떻게 도입을 해갖고 그 지원 결국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투자했다라고 뭐 ROI로 딱 나오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내가 굳이 내가 투자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상이 되게 좋은 모범 사례가 되는 것 같고 오늘 너무 좋은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진짜 인적자원 관리 저 낮에도 뭐 잠깐 뭐 회의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정말 큰 이슈인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뾰족한 수가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근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디지털 전환이 돼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급여의 테이블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는 큰 회사들은 이렇게 딱 아예 뭐 그런 재무하는 직원도 있고 인사 담당 직원도 있고 하다고 하면은 이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뭐 업체들은 대부분 다 10명 뭐이 정도의 소규모의 뭐 이런 재무나 인사 담당 직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또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여갖고 예, 이게 이렇게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의 괴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우리 국내 전시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입사 지원을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음. 이제 전시 산업 쪽, 마이스 산업 쪽에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네, 와서 네, 입사 지원할 때 인터뷰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회사를 왜 그만두시냐, 네, 왜 우리에게 이직을 하시려고 네. 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뭐냐면 어, 약간 공정성, 아, 공정성.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게 뭐냐면 그건 뭐냐면 실제로 공정성이라는 거 어떤 절대적인 지표가 있어서 공정한 건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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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의 마인드 음,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음.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네, 있는 그렇죠.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센서스가 있는 그 네, 기준 네, 그걸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그렇죠. 네. 실은 저희 회사도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직원들. 네, 그렇지만 그걸 불공정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음, 모든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음, 그걸 다시 시스템 안에 녹이려고 하고 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직급을 저희가 완전히 깨버렸거든요. 네, 저희가 네, 네,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네, 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네, 10단계는 네. 저희 지금 2단계밖에 없어요. 그 책임 매니저 아, 맞습니다. 예, 진짜 그렇죠. 매니저 하나하고 책임 매니저 2단계밖에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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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책임 매니저가 되면 누구나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매니저는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매니저는 다 똑같아요. 자기가 어떤 기획을 하든 동등하게 기획을 하고 그것을 전시에 어, 어,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고. 이제 어, 그런 노력들이 직원들에게는 조금 이게 어, 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 아니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자원 관리 이슈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냥 네, 다양성을 인정하고 네, 앤드 포용적으로 어, 관리하고 어, 어, 그걸 전산화시키고 어, 이런 어. 것들이 이제 물려야 되는. 그럼 지금 메시지상 실제로 그렇게 급여 테이블 달리해갖고 아까처럼 막 경주마 예, 타입, 달리 구성하고 계세요? 그 이제 경주마 타입 팀장 리더가 돼요. 아, 그 거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는 팀이 되게 많아요. 아, 팀이 거의 뭐 30개 정도 되는데 근데 전시 관련되는 팀만 해도 팀장이 열한 명 되죠. 어, 그러니까 팀장이 저는 팀장 순환제도 합니다. 저희. 어, 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팀장 기회를 주죠. 어. 다만 그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팀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네, 팀장 되는 것을 구성원들이 동의를 아, 해야 그리고 이 팀장 밑에서 구성원들이 같이 일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야 팀장이 될 수 있어요. 진짜요? 그것도 되게 네네. 특이한 제도인데? 만약에 제가 팀장을 네,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럼 하면 어떤 전시회 팀장을 해요. 네, 근데 같이 일하려고 하는 구성원들이 없잖아요. 네, 그럼 자기는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팀장을 못하는 아니, 뭐 약간 인기 거예요. 투표도 아니고 약간 조금 그렇지 근데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 팀장이 뭐 나는 팀장을 물론 회사에서 팀장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네, 팀장 권한을 주기도 하지만 네, 네. 동시에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팀장으로 인정 인정해야 안 해. 된다는 거죠? 난 저 사람하고 일 안 하겠어요 하면 일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근데 실제로? 예, 팀 바꿔달라고 하죠 지금. 어, 그건 진짜 독특한 제도인데요?
아니, 절대로 팀장을 맡겨놓는다고 해서 팀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메시지상에 인사팀이 따로, 인사팀 따로 있고요. 네.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그 구성원들 단면 평가가 있어요. 아, 두 번 하세요? 예? 두 번? 네. 모든 직원을 1년에 두 번 평가해요. 중간에 한 번, 그래서, 연말에 한 번? 예, 근데 뭐, 그게 이제 기획력, 그 다음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책임감 이런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각 음, 구성원들이 서로 구성원들에 대해서 의견을 줘요. 단면 거기서, 평가 하시는구나. 예, 거기에서 중간 이상의, 평균 이상의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팀장 직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저희는 그래서 본부장을 하다가도 팀원으로 내려가고요. 아, 진짜요? 예. 팀장을 하다가도 팀원으로 내려가고요. 30살짜리 여자 팀장 밑에 40살짜리 남자 팀원이 있어요. 근데 전혀 업무 분위기나 이런 거에,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뭐 아, 회사에서 네네네네네. 팀장처럼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팀장처럼 일하고 음, 근데 그 네, 팀원은 이제 책임이 없으니까 네, 네. 워라밸을 즐길 수도 있죠. 있을 거. 아, 그 대신 네. 봉급에 급여의 차이가 있는 거고, 당연히. 예. 아, 팀장에 대한 별도의 수당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그래서 그 좀 획일적으로 만약 획일적으로 나이가 들면 뭐 5년 지나면 과장되고 5년 지나면 차장되고 이런 별 것들이 전혀. 획일적으로 되어 그쵸, 그쵸. 있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되게 깝깝하거든요. 그쵸. 저 언제, 위에 사람이 안 나갈 이상 20년 동안 같이 일을 그쵸, 해야 되고 그쵸. 30년 동안 네, 네, 같이 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예. 되죠. 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가죠. 퇴사를 시작. 그쵸, 그쵸. 아, 그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꼭 이번 한 번 6개월, 1년은 내가 힘들지만 음, 연말에 가서 평가 과정 거쳐서 저 사람이 팀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팀장이 될 수 있다. 음, 그리고 내가 원하면 다른 팀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음, 이런 문을 열어두는 것이 그 직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음, 자기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대답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팀장급으로 가 있는 분들의 이직률과 음. 그렇게 약간 이제 그냥 워라밸 추구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차이가 있나요? 팀장으로 간 사람들은 거의 이직 안 합니다. 그쵸? 지금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지금 결국 그렇게 되면 우수한 직원만 남는 상황으로 이제 워라밸을 네. 즐기는 사람들도 고비가 5년인데 아, 5년이 지나가면 잘 이직 안 합니다. 보통 이직률은 어, 첫 1년 차는 이직률이 낮아요. 예, 예, 예. 예. 2, 3, 4, 5로 가면서 이직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아, 그리고 5년이 고비입니다. 딱 5년 지나면 5년이 지나가면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은 선택이 되어 정해지는. 있어요. 아, 자기의 길이 팀장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아, 참모의 길로 갈 거냐. 아, 자기의 방식을 선택을 해요. 어, 어, 충실한 팀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팀장으로 갈 건지. 어, 어, 보통 우리 그 회사에 모아서 보통 한 5년 정도가 어, 고비입니다. 그 5년은 다른 회사들보다 확실히 기네요. 보통 3년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도 저희가 조사해 3년이 보면. 최고 3년이. 네, 보통 저희도 3년.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음. 그때가 튀기 딱 좋은 때거든요. 네네, 그쵸. 예. 빡신 몇 세 이상의 네. 3년을 막 버텼다. 졌다. 딴 데 가서 그냥 예. 경력 인정 그러다가 받으면서. 30대가 아직 안 됐고, 음. 그러니까 딱 튀기 딱 좋죠. 상정해서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많이 튀긴 하는데, 저희 한 3년, 4년, 5년 정도가 제일 어, 많이 이직을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저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 오늘의 내용과 달리. 작년에 메시지상도 그러면 2019년 정도까지의 그 매출 회복이 다 이루어지셨을까요? 저희는 오버했습니다. 2019년 오버했습니다. 2022년도에 이미 하셨나요, 그러면? 예, 2022년도에 거의 19년도까지 올라왔고, 아, 저희 작년은 오버했죠. 그러면 저희 뭐 이야기 들어보면 전 시장들은 아무튼 작년에 되게 좋았더라고요. 다. 그렇죠. 예, 다 전 한국, 시장들 그런데 제가 주최자들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여쭤봤던 건데 부장님 보시기에 매체이상뿐만 아니라 다른 주최사들도 작년에 다 매출이 좋았다고 보시나요? 이익률은 일단 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익률은 좀 떨어진 것 아, 같아요. 코스트가 비용이 높아지고, 올라가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아, 이익률은 분명히 떨어졌을 거고요. 아, 그럼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일정 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전시회를 하면 이익이 나기 때문에 했는데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굳이 그 전시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아, 안 했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어, 있겠네요. 네. 한계점에 가 있는 전시회 같은 네네네. 경우. 네, 네. 그래서 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마 선택적으로 음, 이건 돈이 안 돼. 음, 라고 해서 매출이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죠. 왜? 음. 이익률이 줄어들면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자 대표님 계속 듣고 계시는데 네, 한 한 말씀 듣고 대표님도 혹시 뭐 싶으세요? 예. 궁금하신 거나 코멘트 해주세요. 저는 메세가 되게 궁금했는데, 질문하세요. 아니에요. 충분히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셨나요? 한 네. 대표님 한 말씀 해주고 가세요. 듣기만 계속 듣지 마시고 한 얼굴도 안 대표님 보여주시고. 생각하셨던 이슈랑 진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갖고. 네. 네. 어, 저는 메세 이상에서 하는 지금 그 팀원과 팀장, 그러니까 네. 매니저와 책임 매니저, 음, 음, 음. 이게 이제 주최 전시에서는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이제 모델인데, 언젠가는 저희 쪽에서도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도.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제 이러저러한 지금, 어떻든 이렇게 그냥 그걸 연공서열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영국서요. 네, 네. 연공서열적인 어떤 것들은 최소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음. 최소화시키고 있는데, 메세이상처럼 저렇게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그렇게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도입하신 지 아마 음. 조금 됐었을걸요? 메스 이상이 이게? 제도가? 근데 계속 얼마 안 됐을걸요?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거죠. 아, 네네. 부딪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계속. 음.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근로 형태 다양함이라고 음, 하는 것도 저도 어떤 임금 테이블의 다양화가 음, 당연히 이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새로운 좀 모델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그런 우리 회사, 이 업에 있는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음. 이런 나에게도 상당히 선택지가 다양하구나. 그쵸. 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오늘 그 부사장님 말씀 중에서 제일 반가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맨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교수님. 외국인을 고용하는 시대가 좀 네네네. 올 것이다. TPIP도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 네, 외국인을 고용하는 시기가 이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그 남일이 아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늘 감사했습니다. 메시지상 이야기 듣다 보면은 진짜 힘 얻어요, 힘. 아, 한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빨리 IPO 하시기를 아,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예. 네. 이상택 부사님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지난주, 이번 주 해서 그 마이스 산업, 뭐 컨벤션이나 전시 산업에서 인력 이슈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상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어떤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부사장님 뵙고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